1부터 5까지의 합을 더한 결과에 출력을 하라는 소리는 이거 하라는 소리죠. 일단 이렇게 네, 결과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담고 얘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답으로 나와야 되는 이제 결론은 15예요. 15가 나오는데 이거를 반복문을 좀 활용을 해보세요. 1부터 1씩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규칙성이 생기네요. 반복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고 5까지 라고 하는 조건까지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네요. 이 반복문 만드는 건 쉬울 텐데 반복이 돌아가는 와중에 하나씩 더 할 겁니다. 과정 중 더하기. 그죠? 같이 시도를 그냥 이것저것 해보자고요. 얘가 가장 첫 버전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버전 1의 문제점이 5까지는 얼추 내가 쓸 수 있겠는데 두 번째 문제처럼 말도 안 되는 숫자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가 음수 100부터 25까지니까 그 마이너스 100부터 25까지 일씩 내가 손가락으로 숫자 치면서 증가하고 더하기 하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버전 엄연히 하나의 버전 코딩 방법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너무 비효율적이다. 반복문을 만들어 보죠. 우리가 만났던 while 오늘 활용해서 내가 5까지는 반복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면은 무한루프 걸리죠. 꺼줘야 되는데 A 증가를 안 시켰어. A를 1씩 증가시키는 거 했고요. 그럼 그 다음에 저 A를 다 더해주면 되겠다. A가 1씩 증가하니까 A를 다 더해요. 어떻게 만들면 될까 하는 거예요. 얘가 19번째 행에 있는 이 친구가 1씩 증가시키니까 처음에 1이잖아요. 그러면은 A에다가 A에 더하기 1?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죠. 13하고 끝나네. 내가 뭘 잘못 썼나? 뒤집어 볼까요? 2, 6이 나와요. 여기 5까지 시켰는데 이건 또 왜 또 2가, 6이 나오고 이러지? 아, 그러니까 보이시는 분들은 보이는데 어이가 없는 코드이긴 해요. 네. 근데 나는 지금 A에 있는 값이 A가 1, 2, 3, 4 증가하니까 여기 있는 거를 하나씩 더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구분해야 되죠? 연산이라고 하는 것과 저장이라고 하는 행위가 분명히 달라야 돼요. 근데 변수는 공간이 하나뿐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더한 값을 저장하는 순간 1에서 더하기 2를 해서 3이 나와야겠죠. 그 3이라고 하는 게 연산된 이 값을 저장하는 순간 A는 3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연산해야 되는 게 3 더하기 4란 말이에요. 3 더하기 4에서 7이 나오면은 그 7이 여기에 수정이 돼서 7이 들어가. 결론은
변수 하나 가지고는 연산과 저장을 한 번에 생각을 하시면은 꼬인다예요. 잘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코드 쓸 때 더하기든 빼기든 내가 계산해야 되는 것들과 이 계산한 것들에 대한 결과를 저장하는 것을 구분을 하시는 게 필요한데 이게 되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방식은 아니라서 어색해요. 최대한 계속해서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의 코드는 1을 내려왔을 때 A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값으로 쓴 A니까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2가 저장이 되고요. 2를 출력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A에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18번 행에서의 A는 2죠. 그 2한테 1 더해가지고 대입했으니까 3 됐어요. 3이 올라갑니다. Y에서. true니까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A에서는 요런 연산이 이루어져서 저장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6이 들어갔겠네요. 그 6이 출력이 된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A는 7이 됩니다. 7 되고 올라갔는데 while이 false예요. 그래서 끝나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A의 값은 7이겠네요. 칠 나오죠? 그래서 힌트는요, 그 변선을 더 쓰셔야 돼요. A는 저장하는 걸로 쓰시고요. 저장한 거를 더하는 하나의 변수를 넣어보자고요. 그거를 int sum이라고 둡시다. sum이 더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거를 1씩 계속 증가를 시킬 겁니다. 5까지. 그런 다음에 이제 sum이라고 하는 거는 저장하는 놈이에요. A는 값으로 쓰면 되죠. 즉 연산으로 쓰시면 돼요. 근데 그와 동시에 저장도 해야 돼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A가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1과 1을 더해요. 3이 되겠죠? 어, 1하고 2 더했으니까 이제 3도 또 더해주면 돼요. 더해요. 근데 이때 3이랑 더해야 되거든요. 6이 나와야 되고 4를 더할 때는 요거 생각하시면 되죠. 4 더하는 시점에서는 10이 되고 5 더할 때 15가 돼서 도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화살표가 3이랑 더해가지고 6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더해야겠네. 그 다음에 6이랑 4랑 더해서 10이 나오고 10이랑 15랑 10이랑 5랑 더해서 15가 나오고 어느 시점에서 그 변수에 있는 값을 떼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연산하는 것이며 어느 시점에서 그 변수에 있는 것들을 저장하는지를 좀 빼내 보셔야 돼요. 처음에 1 더하기 2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A에는 현재 1이 있었어요. 1 더하기 2를 해야 되죠. 1 더하기 2는 연산이고요. 근데 이 연산을 할 때 연산의 결과는 sum에 저장이 돼야 된대요.
a는 값으로 쓰여야 되나요? 변수로 쓰여야 되나요? 저장하는 걸로 써야 돼요. 되게 헷갈린다, 그죠? 이 부분이 문제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1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2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이게 막히는 지점이거든요. 나는 지금 1도 써야 되고 2도 써야 돼. 근데 지금 문제는 A가 1이라고 하는 거를 저장은 해놨는데 2가 없고요. 그 2는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은 요 플로우상 결국엔 또 A가 가지고 있긴 해야 되거든요. 끝나고 그러니까 이 A를 일씩 증가시켜야 되잖아요. 증가하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빼내는 건데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게 동시에 A에 1을 쓰고 그 다음에 2에 대한 걸로 저장한 다음에 그 2를 또 써. 와 같은 게 A 한 개로 풀이하시려고 그러면은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봅시다. A에 1을요 썸에다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대입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A를 1씩 증가시켜서 2를 만들어요. A에 2가 있고 썸에 1이 있으면은 요렇게 두 개 더해서 3이 나오겠네요. 그 3을 썸에다가 저장을 시켜요. 그러면 3에다 줘요. 한 번 더. A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시켜서 저장을 시켜놔요. 지금 하는 거는 저장하도록 내려가는 거고 썸이랑 썸 3이 곧 요 1 더하기 2의 결과가 돼서 이거 두 개를 또 더해요. 6이 나오죠. 그 6을 썸에다가 저장시켜요. 그럼 썸을 첫 번째로는 이 지점에서 썸을 값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에 이 화살표 부분에서 저장으로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썸 변수를 약간의 임시적인 제3자에 내가 잠깐 맡겨놓는 그런 변수로 쓴다면은 합에 대한 이 코드가 가능해지는데 이게 기본적인 트릭이에요. 기술적인 면이거든요. 요거 막 생각해서 하거나 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최대한 한번 이해해 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외워 쓰는 거라서 과정부터 최대한 보려고 했어요. while은 이따가 만들어 보고요. 이렇게 할 겁니다. 썸에다가 a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썸에 1 되겠네요. 그 다음에 썸 들어갔으니까 그 썸에 있는 1하고 a는 1씩 증가시킬 거예요. a 2 됐죠?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은 a랑 썸이랑 더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그 썸 더한 거를 누구한테 지금 저장을 시킬 거냐면은 썸한테 저장시킬 거예요. 썸 저장했으면은 이게 이 부분에서 썸이 1이 됐고 이 부분에서 a가 2가 됐어요. 얘가 한 역할은 1 더하기 2 한 값을 썸에 저장시켰죠. 그 다음 또 하면 되죠. 이제 썸에 지금 3이 있어요. 그러면 3이랑 a를 1씩 증가시킨 다음에 a랑 썸이랑 더해서 썸에다가 또 집어 넣으면 돼요. 얘가 3 더하기 3 썸에다가 저장을 하네요. 한 번 또 하면 돼요. a가 4로 증가하고 썸을 4랑 썸이랑 더하면
요거는 6 더하기 14가 돼서 10을 썸에 저장. 여기는 6을 여기는 3을 반복하면 되겠죠. 한 번만 더 하면 끝나겠네요. A가 5 여기서 10이랑 5랑 더해서 5랑 10이죠. A가 먼저잖아요. A에는 5가 들어있고 이거 순서를 좀 바꿔 쓸게요. 4 더하기 6 3 더하기 3 2 더하기 1 5 더하기 10입니다. 그래서 15를 썸에다가 저장을 해요.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되니까 가장 처음에 그 A를 썸에다가 일단 맡겨놓는 개념으로 썼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아래에 그 썸이라고 하는 거를 A 더하기 썸 코드를 똑같이 쓰게끔 맞춰줄 수 있겠죠. 썸에다가 더하기 A를 해서 1을 저장시키는 방법은 처음 썸이 0이면 돼요. 네, 그래서 0부터 시작하면은 얘가 0 플러스 1이 되니까 1이잖아요. 그 1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라 가능해집니다. 똑같은 코드로 반복하는 게. 얘는 해서 0 플러스 1 플러스 0을 썸에 저장한다. 이렇게 순서가 되겠네요. 다 했죠? 반복문으로 돌리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15가 나오는 코드인데 얘를 늘려서 한번 써봐야 돼요. 처음부터 반복만 보시면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합 구하는 코드 자체가 처음에 되게 이상해요. 엄청 어색해요. while A가 5까지 A 더하고 끝난 다음에 결과를 보면 반복문이죠. 반복문에 대한 걸로 이제 치환만 딱 해주면은 똑같이 지금 15가 나오죠. 여기서 썸은 A 더하기 썸이 반복되죠. 썸이. 요거 줄여 쓸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줄일 수 있겠다. 줄여지죠. 네. 돌려보시면은 저게 의미가 그 기존의 자기 값이랑 A랑 더한 다음에 그거를 썸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되게 짧아지죠. 왜 이런 코드를 만들었냐면은 그 다음 문제 때문인 거죠. 음수로 시작해서 음수 100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00에서 25까지 지금 얘를 늘려가지고 다 더해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일일이 할 수가 없어요.
버전 2번의 방법을 사용한다 해도 얘 몇 번 써야 되는지 내가 직접 세야 되네요. 마이너스 100부터 225까지. 그게 아니고 while문을 쓰면은 단순하게 숫자만 바꿔줘서 그 거리를 내가 정할 수 있죠. 구간을. 그래서 다 더하는 코드로 탈바꿈 시킬 수 있어요. 복습이 이건 많이 좀 필요해요.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도 한 번만 좀 깨닫게 되시면은 이게 어렵지 않은 코드이자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코드라 되게 쓸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공부를 해주시고요. 이 다음에 그러면 while에 대한 거를 이제 끝까지 끌어올리면 피라미드 문제가 되는데 그 전에 포문도 한번 봅시다. 포문. 우리 반복문이라고 하는 거, 자바에서 반복문은 두 개가 있어요. while문도 있지만 for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for. 오. 그래서 포문에 사용하는 방법은요. while에서 떼우시면 돼요. 보세요. 자, int i가 1부터 while i를 5까지 이렇게 넣고 출력을 하는 while문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좋죠? 괜찮죠? 이거 출력하면은 1에서 5까지 쫙 나오겠어요. 요거 때문에 실행을 먼저 해볼게요. 됐죠? 그래서 요게 i예요. i가 1부터 나오는 상황인데 포문은요. 요거 있죠? 요거 갖다 놓으세요. 그죠? 그 다음에 얘 있죠? 요거 조건식 이거 그대로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세미콜론 좀 붙여주시고 다음에 친구 일식 증가시켰던 놈 있죠? 얘도 여기다 그대로 갖다가 놓으세요. 세미콜론 빼고 반복 중에 실행할 코드는 마찬가지로 중괄호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int i가 이게 duplicated 돼서 그런 건데 이거는 주석 처리 좀 해놓을게요. 그래서 포문하고 if에서 보자. 네, 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진짜로 똑같아요. 그래서 요 포문도 돌리면은 1부터 5까지 나와요. 정확하죠? 그럼 얘도 무슨 역할이에요? 반복문이고요. 안 내려가요. (1에서) (5까지) 계속 도는 거죠. 돌고 5번 다 돌고 난 뒤에야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반복문이 끝나야지만 출력되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while과 포문의 차이점은요. while은 본질이 뭐였냐면은 if였죠. 포문은요. 그냥 반복문이에요. 얘는 여기에 조건이 있기는 해요. 이게 조건식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 false가 나고 이러면은 끝나는 거에 대한 개념은 맞기는 한데 이게 코드가 생겨먹은 꼴이 전혀 그런 것들을 뭐 알아야만 쓴다기보다는 그냥 접근 자체가 다르는 게 차라리 편한 것 같더라고요. 해서 여기가 조건이 들어가서 true, false가 맞긴 하지만 얘는 그거보다는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처음에 i에다가 시작하는 걸 주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애가 끝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애는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만드는 증감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에 쪽에 식을 붙이는데 식 빼면은 이렇게 되죠. 의미만 가져가자고요. 요걸 나누는 게 세미콜론. 이렇게. 얘는 범위로 보시는 게 더 편해요. 구간이자 범위. while은요, 얘가 if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 반복을 해야 된다는 것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코드가 막 적혀져 있는데 해서 while은 좀 프로그램의 어떤 단위의 시작과 끝을 알려요. 시작과 끝. 소규모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사용자한테서 뭔가 입력을 받는 상황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사용자가 100을 입력하기 전까지 이 사람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입력을 해야만 얘가 끝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숫자를 넣어도 얘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100이 딱 들어가면 그때 100 들어왔다. 만약에 100 그거 개념이죠. 100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끝.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넘어가 이런 개념이거든요. 뭔가 시점을 내가 정할 수 있어요. 끝 시점. 그때는 while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뭐 합을 해야 돼. 뭐 곱을 해야 돼. 마이너스를 해야 돼. 또는 여기서 여기까지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출력을 해야 돼. 프린트 같은 걸 해야 돼. 등등과 같이 뭔가 구간에 대한 개념이 나오면은 그건 포문이 더 편해요. while이 할 수 있는 거, 포문이 할 수 있는 거 둘 다 끼리끼리 서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문할 수 있는 거 while이 못하냐? 그런 것도 없고요. while 할 수 있는 거 포문이 못해요? 그것도 없어요. 둘 다 완벽하게 상호 호환이 되는데 역할과 코드의 모양 꼴 때문에 구분이 좀 생기는 게 활용처에서 생겨요. 시점과 얘는 시점, 뭔가 그다음 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풀어보았었던 문제들이 있죠. 구구단 출력하고 여기 뭐부터 몇 가지 1부터 5까지 100부터 25까지 이런 상황에서의 내가 코드를 구현하고자 할 땐 포문이 훨씬 편해요. 우리가 그거를 처음에 제가 if부터 와야 됐기 때문에 while부터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포문을 알게 되셨으니까 이런 게 엄청 쉬워지는데 바로 한번 풀어보죠. 1부터 5까지 for int i가 1부터 i가 5까지 i 1씩 증가시키고 출력만 하면 돼요. 100부터 마이너스 100부터 25까지 출력 끝났어요. while은 생각보다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았는데 포문은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빼는 것도 당연히 되죠. 100부터 이번에 25까지 빼볼게요. 그러려면은 어디까지를 부동어만 좀 바꿔주시고 그리고 더했던 거를 마이너스로만 바꿔주시면 100에서 25까지 뺍니다. 1씩 내려요. 1씩 내리는 것도 좀 그래. 그러면 요거 5씩 내려보자고요. 5. 보폭이 되는 거죠. 몇씩 5씩 내려요. 100에서 25까지 5씩 따라라락 내리죠. 7씩 엄청 편해지는 건데 이게 그래서 while이 이제 불편해요. 이런 문제에서는. 요거는 활용처 때문에 그런 거지 코드 자체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둘이 똑같습니다. 다 그냥 반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조건 걸려서 if의 개념도 다 들어있기는 해요.